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정파적 소통, 통합, 협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정, 정의, 평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선무당 정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을 가두리 양식장 속의 물고기처럼 가두어두고 마치 도덕 선생이라도 되는 양 훈계하고 길들였습니다. 그 반면에 권력층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반칙, 불법과 탈법,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운 내로남불 4년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지적하는 국민과 야당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계획성 없는 즉흥적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3법은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켰고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허술함은 우리 국민을 생명에 대한 위협에 노출시켰고 가짜 평화쇼로 북한 눈치만 살피는 동안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 무장만 강화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소신 없는 외줄타기로 국제사회에서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무능도 드러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치욕스런 흑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탈정파적인 소통과 통합, 협치를 위한 대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회 백신 사절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을 경우에 정부 여당의 무능에 발목 잡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야당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의 백신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실패한 국정 기조와 무능한 인재풀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살릴 탕평 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기회와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참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코드 인사, 예스맨 인사를 한덕택에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김외숙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변창흠 국토부
황희 문화부 장관, 이영구 법무차관 인사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라내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질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억지 자화자찬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실패였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다수의 정책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인사 7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9번을 야당 동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인사 기준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인사 지명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요란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K방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과 야당과의 협치를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년 내내 반복되었던 공허한 자화자찬,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기념사가 오늘은 부디 멈추기를 바랍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긴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청년 표심 잡기용 현금 지원 경쟁이 한참입니다. 지난 총선 재난지원금 살포, 올해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낯설기만 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참패하고도 2030 청년 세대의 정권을 향한 분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 세태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은 이제 민주당이 막 던진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자당 후보들의 선심성 복지 공약을 젊은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노라 자임하며 많은 기대 속에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대통령의 1호 지시도 일자리 개선 방안 수립이었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엔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놓고 온갖 홍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도 지난 3년간 200만 개가 증발합니다.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에게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게 만든 또 하나의 재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불안을 더 극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삶을 거꾸로 돌리고 말았지만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뻔뻔함이 정치의 덕목인 듯 그저 앞만 향해 돌진하는 정치인의 모습만이 보여질 뿐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이끌었던 대한민국 국무총리 2명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서면서 청년들을 위한 선신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지난 4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할 청년 실업, 대한민국의 일자리 참사,
청년 주거 안정을 해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책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표심 운운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청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 4년 그들의 행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본인들의 지난 행적을 짚어보며 반성을 우선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책임과 반성의 문제, 그런데 남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정당의 괴멸적인 패배를 이끌었던 여러 정치인들이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오독이라도 하듯 앞다퉈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과거 이 당을 대표했던 한 정치인의 발언이 왜 이 시점에서 새삼 국민께 회자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그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전직 검찰총장에게 대선 여론조사 1위의 민심이 그토록 오래 유지되는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가지는 기대가 무엇인지는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국민의 여망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힘의 길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